반갑습니다. 방중일입니다. 제가 오늘 세 번째 서는데 우리 포럼에서 제가 지난 3월 말 아니 3월 한 20일쯤인가 그때 제 고향이 울산이에요. 울산. 그래 갔는데 누가 나를 초대해서 갔었어요. 갔더니 막 어떤 사람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갔더니 알레오를 설명하는 거예요. 알레오 코인을 이제 하시는 분이 여기도 그분이 소속된 회사에 몇몇 분이 와 계세요. 했는데 그래 이제 저를 데리고 간 사람이 이제 끝나고 나서 제 이름을 얘기해 줬어요. 그 사람한테 해줬더니만은 이 사람이 제가 경상도라서 이 발음이 서울 사람이 듣기 괜찮으세요? 네. 그런데 늘 저를 딱 보더니 휴대폰을 막 뒤지더니 제가 했던 동영상을 딱 보여주는 맞아요 묻는 거예요. 그 맞습니다 이랬더니 일어나서 인사를 딱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이랬더니 제가 그분이 말을 하기 제가 우리 방쌤 방법무님 영상을 7번을 봤대요. 7번에서 서도해갖고 필기하고 서도를 필기하고 이렇게 해서 봤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코인을 접한 게 2015년 한 3월 달부터 접했어요. 접했고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 11월 달에 이더리움 한 개가 한 1달러 했습니다. 1달러, 1,000원, 1,100원.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2016년 4월 달인가 5월 달에 코빗에 이더리움이 상장이 됐어요. 상장돼 갖고 며칠 만에 14,000원까지 갔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때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5%도 안 돼요. 거의 다 팔았어요. 예, 네, 거의 다. 그래서 거기 얼마까지 갔죠? 저런짜리가 530만 원, 540만 원. 무려 그때 2015년 11월 달 대비해도 5,100원. 맞죠? 그때 100만 원쯤에 사는 사람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얼마 벌써 계산이 안 돼요? 100만 원쯤 사는 사람. 그때 당시에 2015년 100만 원 여유가 없었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100만 원 여유 다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그때 100만 원쯤 살았으면 50원. 50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때 1,100원에 사갖고 107만 원을 주고 이더리움을 1,000개를 샀습니다. 사서 한 21개월 가지고 있다가 55만 원에서 한 58만 원일 때 제가 팔았는데 한 6억 가까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주식이든 무슨 투자든 간에 사는 타이밍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얼마 선에서 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기회는 평등하지만 결과는 결코 평등하지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1,100원 주고 샀던 사람들이 10만 원, 20만 원 할 때 잔치도 벌린 사람 있죠. 잔치. 네. 제 아는 사람의 지인이 그때 이더리움 사갖고 강주에다가 3층짜리 건물을 샀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는 사람 다 불러갖고 잔치를 했어요. 잔치를 했는데 그러고부터 한 7개월 후에 제가 만난 적이 있거든요. 만났는데 저보고 뭐라 하냐. 이거 코인에서 돈 버니까 그 사람 막 그대로 합니다. 더러워 죽겠대. 그냥 경상말로 더럽다는 얘기는 좀 하던데. 그대로 놔뒀으면은 그런 건물이 5개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겠습니까? 그건 신의 영역이야. 네 영역 아니야. 인간의 영역에서 왜 신의 영역을 넘볼라 하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저는 앞에 두 분 그 교수님들 제 뒤에 하는 임재건 님도 이쪽 기술적인 분야에서는 상당히 전문가들이세요. 전문가들이시고 저는 농협세 기획실에서 경영분석팀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근무를 했었고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2014년 8월 7일 날에 입원해갖고 2016년 11월 29일 날 퇴원했어요. 무려 2년 4개월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그때 이 코인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농담 삼아. 괜찮은 코인은 투자해놓고 병원에 가서 한 2, 3년 있다 나오면 돈 번다. 진짜요. 그거 맨날 들여다보면은 절대로 안 팔고는 못 빼겨요. 사람인지라.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와서 뭐 기술적인 얘기, 어려운 얘기 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얘기 해봐야 앞에 2시간 두 분 교수님들 해서 안 그래도 머리 찌가 조금 아프죠, 솔직히. 뭐 대단한 것 같긴 대단한 것 같아. 맞잖아요. 대단한 것 같긴데 지금 나가서 사람 붙잡고 말하라고 몇 마디 하겠습니까, 솔직히.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래 55년생입니다. 제가 원래 한국 나이로 말하면 69이에요. 저보다 나이 많으면 저 뒤에는 제 친구밖에 없어요. 한 살 두 살. 저보다 나이 많은 분 계시나 모르겠는데 아마 거의 다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하면은 fntimes.com이라는 한국 금융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한국 금융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전부 다 나와요. 하루 종일. 그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알고자 하는 금융, 경제, 주식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제가 이 보면은 이게 한국 금융신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ESG 경영, 정권, 산업, 유통, 부동산, 금융, 보험, 제2금융, 경제시사, 오피니언 이게 다 나옵니다. 여기서 쭉 훑어가다가 내가 관심 있는 거 있으면 딱 찜해갖고 홈으로 빼놓고 그래가 빼놓고 나서는 그 아침부터 그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낮에 시간 날 때마다 이걸 봐요. 틈틈이. 진짜 화장실에 가서도 보고 봅니다. 어디 이동할 때도 보고. 그렇게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이 그냥 이 바닥에 다니는 아주 밑에 하부에 계시는 분들이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소속된 회사나 이쪽 편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여기 오셨어요. 저녁 시간에 이것도 돈도 3만 원 내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좀 이렇게 이쪽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이게 코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사님. 코인 뭐예요? 네? 네? 아니 화폐. 화폐 맞죠? 네. 코인은 화폐예요. 그럼 화폐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나오네. 그러면 이쪽에서 하시죠. 이게 빛이 반사해서 그래요? 화면이 이걸로 이제 요 밑에 거 누르시면 됩니다. 네. 물물교환의 매개체니까 우리가 모든 영역할 때. 그 다음에 계산의 단위가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가치 저장의 수단이 돼요. 이게 금융의 화폐란 정의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하나나 50,000원짜리 하나나 제조원가는 거의 비슷해요. 맞죠? 그런데 10,000원짜리 5하고 50,000원짜리 하나는 같은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한 겁니까? 사회 구성원 전체가 그걸 인정한 겁니까? 네. 구성원 전체 같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폐는 절대적으로 서로 상호 신뢰가 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화폐로서 가치는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거 다 설명하려면 한참 저는 저보고 설명하려면 한 30시간 주도 하겠어요. 진짜로. 지금 근데 저한테 주어지는 시간은 30분밖에 안 돼. 그래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이 찾아서 한번 보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자랑은 아니고 제가 했던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이거는 제가 블록체인 용어집이라고 제가 뭐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직원들 교육용으로 이걸 하도 기초 용어도 몰라서 제가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알기 쉬운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여러분 의문이 많죠? 궁금한 게도 많아. 물론 다르게. 그래서 제가 이거 105가지 문답을 했어요. 이건 세상에서 저 혼자만 있는 책입니다. 제가 만드는 거니까. 여기 보면 별별 다 105가지니까 어지간한 거 다 나왔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직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매일
하루에 한 개씩 그걸 떼서 뭐는 이게 이제 이게 오늘의 용어라는 이 타이틀로 해서 여기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코인만 되는 거 아니에요. 금융, 경제, 뭐 부동산 별별 거 다 한 건데 여기 보면 예를 들면은 제가 그냥 갖고 나왔어요. 이게 이제 재정 정책이 뭘 재정 정책을 하는 건지, 그 다음에 해시는 뭘 말하는지 제가 좀 그냥 무작위로 넘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있었다 하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건지 하나만 더 보고 갈까요? 그 다음 이 심지어 이름까지예요. 거래시장 법칙이 뭔지. 여러분 학교 다닐 거래시장 법칙 다 배우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고 하는데 그 다음에 뭐 퍼펙트 스톰이라 갖고 이거 자산을 이렇게 분산하는 위험 리스크 분산하는 어떤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지금도 좀 시대에 안 뒤떨어지기 위해서 하루에 인원 쪽에 제가 3시간, 4시간씩 저는 공부를 해요. 그래도 뭐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자꾸 쌓여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한테 한번 자문을 해보십시오. 알레오 코인을 여러분 사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만나면 그 사람들은 이 금융에 대한 지식이 낮은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코인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 코인이란 이 부분이 왜 필요한지, 앞으로 우리 다가올 미래 세대에 왜 코인이 왜 필요한지, 지금까지 카드 잘 쓰고 현금 잘 쓰고 잘 했는데도 생활하는 불편함이 없었는데 왜 어느 날 문득 이 코인이라는 놈이 나타나서 이렇게 되는 건지, 그런 이유를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공부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 비트코인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리 한번 쭉 얘기해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하나만. 비트코인 2008년도 어떤 그 논문에서 발표되고 2009년도 1월 2일 날에 제네시스가 제일 처음 발표되고 5월 22일 날에 2010년 5월 20일 날에 만 비트코인하고 피자 두 판하고 바꿔먹었어. 그래서 지금도 피자데이란 말이 비트코인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2008년도에 뭐가 있었길래? 세계적 금융 대란이 있었어요. 그럼 금융 대란은 왜 일어난대? 리먼 브라더스라는 사태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럼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뭐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럼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문에 미국 옛날에 우리 한 10년 전에 대한민국도 저축은행들이 막 문제가 생겨갖고 정부에서 공적자금 투입해서 살렸잖아요. 맞죠? 이번에 얼마 전에 실리콘밸리 은행 SVB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에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개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2008년도 같은 경우에 금융 대란이 일어났을 때 미국 정부에서 그 미국 은행에 대한 금융기관의 어떤 그걸 위해서 투자한 돈이 얼마 정도 되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6천조입니다. 6천조. 그럼 그때 당시 2008년도 대한민국 GDP가 얼마냐? 1,000조 안 됐던 시절이에요. 지금은 얼마예요? 2,000조 넘잖아요. 그럼 그렇게 역산을 해 들어가면은 그때 당시 미국에서 금융기관, 금융 어떤 이 허브를 안 무너뜨리기 위해서 투입된 돈이 1경 2천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1경 2천조가 시중에 풀리니까 시중에 있는 통화량이 늘어요, 안 늘어요? 늘으면은 통화량이 늘면은 뭐가 돼요? 물가가 올라가요. 예. 지금 기준금리가 한국 얼마죠? 아세요? 네? 3.5%예요. 미국 기준금리는요? 5%예요. 그럼 1.5% 차이 나요. 근데 알려나 이 코인이나 금융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0.25% 올린 걸 뭐라 그래요? 베이비 스텝. 맞죠? 그럼 0.5% 올린 거는 빅 스텝. 그 다음 0.75% 올린 거는 자이언트 스텝. 1% 올린 거는 울트라 스텝.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5% 차이 나는데 그때 당시 2008년도에도 미국에서 1경 2천조를 갖다 뿌려놓으니까 미국에서 시중에 통화량이 유통량하고 유동량은 좀 다릅니다. 유동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면 가장 타격받는 사람들은 월급쟁이들하고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맞죠? 이 사람들이 근데 미국의 절대적인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이 돈을 해외로 빼내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은 빼내는데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나라 빼낼까요? 높은 나라 빼낼까요? 당연히 높은 나라 빼내죠.
높은 나라 빼내 미국은 가만 앉아서 금리 시세 차익만 해도 돈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그래서 한간에 하는 얘기가 좀 저녁 시간 지나서 이 말 해도 되겠네. 똥은 미국 놈이 싸질러 놓고 기치다거리는 다 후진 개발도 선국에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화폐 가치가 미국의 기축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이번에 다시 미국에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파월이 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있다고 발표하니까 미국 기업 주식 시장이 하루 만에 2.6%가 폭락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런 그 전 세계를 잡고 있는 미국에는 여러분 알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인데 미국의 경제 대통령은 파월입니다. 이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정부에서 만드는 거지만은 미국의 FRB라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전 세계의 금융기관이 7군데서 모여서 만드는 게 미국의 중앙은행 기능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수장이 FRB 의장이잖아요. 지금 수장이 누구냐? 파월. 그 바로 전에는요? 옐런. 미국 지금 재무부 장관 하는 분. 머리 노란 여자. 그 앞에 있는 남자가 버냉키.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폰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부모나 조부 중에 다 유태인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간과하셔갖고 저한테 죽은 지 한 1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화폐의 정의라는 얘기. 그 다음에 가상화폐의 특장점이 있는데 이거는 있잖아요. 익명성이 있고 희소 가치 있고 수수료도 저렴하고 편리하고 보안성이 뛰어나다고 하여. 그런데 아까 우리 오연옥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보안성이란 부분이 사실은 100% 보안 담보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치우고 예를 들어서 이 희소성이라는 것도 비트코인 같은 게 2,100만 개를 딱 했기 때문에 2,100만 개 했기 때문에 소수점 18자리가 이제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뭐 지구상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뭐 이게 종교적인 얘기이긴 하지만은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지구가 문제가 생길 때까지 누적 인원이 한 210억 명 된답니다. 그 말이 하여튼 그거하고 뭐 맞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편리성이 도모되는 거예요. 지구상에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이 약 한 20억 명 가까이 돼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잘 생긴 거예요. 요번에 SVB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모바일이 그렇죠. 내가 이거 맞추면은 내가 드리려고 로또 복권 한 개 사왔어요. 이거 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1등에도 연락 안 저 1등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등 되면 나한테 조금이라도 주겠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좌를 이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융 후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송금을 하면은 한 13단계, 15단계에 걸치고요. 보통 수수료가 한 50% 되고요. 중간에 배달 사고도 엄청납니다. 예. 근데 금융 선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갈 때는 우리나라 되게 빨라요. 근데 이 앞에는 앉아있으면 시간이 빨리 안 가는데 앞에는 시간이 왜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영지식에 전문가가 되고 챗 GPT에 전문가가 되고 조금 이따 이제 기하실 알려드려서 하면 이거는 여러분 제가 얘기 안 해도 앞뒤로 다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내 돈을 벌 것이냐. 그 알료를 해갖고 예를 들어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첫째로 안전해야 되죠. 내 원금이 보장돼요. 원금인데 원금이 보장되는 말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은행이 얼마까지 해줘요? 5천만 원. 내가 예를 들어 농협에 있는 계좌를 있는데 계좌를 한 3개를 만들어서 여기 1억 씌워도 3개 합해서 5천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리고 펀드 상품은 10원도 못 받아요. 보험회사에서 변액 상품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상이란 말은 없어요. 그런데 내 원코인이 안전하게 되느냐? 그 가치가 유지되면 안전하는 거잖아요. 내가 팔고 싶을 때 내놓으면 사간 사람이 있을 때 그 안전한 거죠. 그 다음에 수익성이 나오느냐 하는 부분. 수익성은 수익 모델이 있어야 돼요. 수익 재원이 나와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언제든지 내가 현금화하고 싶을 때 현금화 할 수 있어야 그게 내 돈이에요. 여기 혹시 원코인 하셨던 분 계세요? 원코인 계좌 갖고 계신 분, 그분 계시면 이 말 하면 내가 혹시 원코인 하신 분 내가 아는데 이 사람 자기 재산이 70몇 억이 있대요. 그래서 보자 이랬더니 70몇 있어 진짜. 현금화가 안 됐어. 네, 있는데 출금하면 해봐. 출금 안 된대. 그거는 이거 아닌 거예요. 그림의 덕에 쉽게 말해서 맞잖아요. 그리고 이 알루랑 코인도 내놨을 때 실질적으로 나중에 수요자가 많아져야만이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가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떠냐면은 이 유동성이 저는 알레오가 엄청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이 알레오 코인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인지 투자은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큰 손들이라든지 공공기관 같은 데서 이 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걸 만들어준 거예요. 예, 왜냐? 얘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보안성이 지금 보안 안 된다. 여사님하고 저하고 이들이 한 개 주고받잖아요. 그럼 나중에 내 지갑 주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죠? 나도 지갑 보내기 알죠. 그러면 나중에 근데 내 지갑 주소 알려준 거 내 방진길이라는 이름은 몰라. 그런데도 내 들어오면 나중에 내 타고 들어오면 내가 처음에 언제부터 거래되고 지금 몇 개 있고 어디 보내고 한 거 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이 스캐너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사님한테 내가 농협에 내 계좌번호 알려줬다고 해서 내가 거래 내역이 내 통장 잔고가 얼마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내가 통장 안 준다 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완벽하게 보안성이란 부분이 비밀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큰 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이쪽 혼신형에 못 들어오고 있어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은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게 암호화가 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기준 폭이 넓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합법적이냐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이죠. 미래지향적이냐. 이게 앞으로 이게 진짜로 알로에 코인이 진짜 요즘처럼 호시지를 만난 거예요. 왜냐? 옛날에 임진왜란이나 6.25 사변 때 같으면 이거 못해요. 맞나요? 그때는 먹고 살기가 바쁜데 개인 정보가 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하지. 아닌가요? 네. 동의하세요? 네. 그때는 먹고 살기 바쁜데 뭐 개인 정보가 뭐고. 근데 이게 사람들 뭐 이렇게 주민번호하고 통장번호 가르쳐달라 그러면은 개인 정보 유출된 개코도 지는 집불도 없고 집도 한 칸 없고 없는 사람이 그건 더 따져. 맞죠? 네. 맞죠? 돈 있는 사람은 그거 안 따진다니까? 집불도 없으면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지는 평생을 몇 살인데 평생을 누나 형들한테 얹혀 사는 놈이 있었어요. 얹혀 사는 놈이 있었는데 그때 정부에서 세금을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뭐 이런 세금 조정해서 좀 높인다 하니까 막 붕괴하는 거야. 내 세금도 없으면. 그걸 내가 불러갖고 야, 그냥 장씨야, 장군, 네 세금 한 번 내봤어, 안 내봤어 평생? 이 세금 하나도 안 내봤잖아. 그리고 앞으로 낼 가능성도 없잖아. 그럼 세금을 올리든 니는 올리면 더 좋아. 세금 올리면 그러면 세금이 많이 거치니까 니한테 돌아온 몫이라도 있어. 세금 올린다고 완이 투덜대는데 내가 그러지. 그게 미래지향성인데 옛날처럼 먹고 뭐 살 그때 60년대 70년대 같으면은 이거요 각각 못 받아요. 알로에 코인. 맞죠? 그런데 지금은 1년에 워낙 많이 해킹도 당하고 개인정보 털리고 이게 사회 전체 국가 전체 이슈가 되고 관심의 대상이 되고 하니까 이게 이제 좋은 시절에 만나서 태어난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이병철이 아들 딸로 태어나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 예. 예. 그런데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미래지향적이다. 알레오 코인이 앞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속도라든지 개인 프라이빗이라든지 해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의 완벽하다 그러면 뭐 할지 몰라도 하여튼 상당히 커버를 해준다. 이거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얘기하고 싶은 게 어디 가서 알레오 코인 얘기하면은 딱 5분 만에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5분 만에. 지금 코인은 뭐가 문제인지 알아? 속도 때문에 문제고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당하고 해킹 당할 때 문제야. 이 해킹을 당하는 거는 내 개인 지갑에 있을 때 해킹 안 당해. 그런데 이걸 꺼내서 거래소로 옮기는 과정, 거래소에서 사업 매매할 과정, 이 과정에서 해킹을 당해. 그런데 이 알력 코인 나오면서 속도 해결됐지, 개인 프라이버시 해결됐지, 해킹 해결됐지. 그러니까 알로에 떠와 또 그럼 이해. 이거 안 그런가? 맞아요. 그리고 5분 만에 설명할 수도 있어야 돼요. 뭐 다른 거 어려운 거 그런 거 우리 몰라. 그러니까 학습 그거는 저는 오 교수님이나 장 교수 같은 사람한테 맡기면 되고,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지금 한 2분 지났는데 한 1분만 더 쓰고 제가 그만둘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코인을 해서 나름대로 상처도 받은 사람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도 많이 벌어도 받고 왕창 깨져도 받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는 거는 촉으로 해도 돼요. 느낌으로 돼요. 예. 제 친구들 중에서 명동에 5층 건물이 있는데 한 달에 세가 2,700만 원 나온 놈이 있어요. 근데 그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폭삭 망했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조물주보다 높은 게 건물주란 말이 있어요. 맞아. 있었는데 요즘 그것도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 아는 분은 이더리움을 한 700개 정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700개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해외여행 가고 싶잖아요. 그럼 코인 한 3개 팔아요. 3개 팔아요, 진짜. 3개 팔면 얼마죠? 한 700만 원 돼. 그럼 700만 원 또 부부가 여행 가요. 그래 갔다가 이제 또 뭐 애들 용돈 달라면 한 0.5개 팔아서 용돈 주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로에 코인을 예를 들어 1000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 예를 들어보세요. 1000개 가지고 있는데 그게 100만 원 가세요. 그럼 얼마예요? 네? 100억. 그걸 100억 있으면 그때가 100만 원 하면은 아들 대학 손자 대학 간다 그러면은 한 5개 팔아서 등록금 하라고 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주택연금 같은 거 해갖고 한 달에 좀 받는 거보다가 알로에코인에 받는 게 좋은데 혼자 하는 거는 괜찮아요. 촉으로 해도 되는데 누구에겐가가 이 사업을 소개해서 같이 동참하자고 전화할 때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저 정도는 안 되더라도 이런 준비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혹시 필요하거나 있으면 제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하시면 내가 그건 해드립니다.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오늘 30분 동안에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돈 받고 하는 강의 아니거든요. 우리 돈 안 줘요. 10원도 안 줘. 10원도 안 주는데 여러분이 그냥 들었으니까 오늘 제 강의 중에서 단어 하나라도 한 구절만이라도 여러분 가슴에 담아서 여러분 사업하는데 시장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가 소개할 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하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여러분의 어떤 수익을 먼저 생각하시지 말고 그 소개하는 그분의 어떤 하는 거, 내 수당 저 사람 해서 얼마 하면 내 수당이 얼마 생길까. 뭐 저는요 농협에서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 들어가서 수습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한 달 동안 저 고양시 원당면 가면 농협대학이 있거든요. 농협연수원도 있고 거기에서 한 달 교육 받는데 받고 나서 제가 수습됐어요. 했는데 저는 그래도 지금도 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얘기하기 전에 내부터 무장이 돼야 되고 내부터 알아야만 제대로 된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도 끊임없이 노력해서 알로에서 여러분이 목적한 그런 어떤 성공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